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업데이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말에 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암살을 시도를 당했다. 공식적인 것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의자가 좀 무서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레이건 전 대통령을 암살 미수했던 그 호텔,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레이건은 총알을 맞았어요. 폐 쪽을 뚫고 들어가서 맞았는데 수술을 잘 받아서 살아났었고요. 그때 당시 집도 의사에게 당신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잘 회복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 용의자는 미국의 명문대죠. 캘리포니아 공대 기계공학 학사를 나왔고 뭐 우수 교사로도 선정됐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 된 것 같고요. 체포 뒤에 정부 관계자들을 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결과적으로 사상자가 없이 끝났지만 만약에 고위직 사상자, 뭐 트럼프라든지 거기에 뭐 스콧 베센트나 국방부 장관이나 다 있었거든요.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단기적으로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뭐 맞고 쓰러졌다, 뭐 응급실에 갔다, 아마 비트코인은 크게 흔들렸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대통령은 엮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AI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네요. 즉각적으로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 뭐 총알을 맞았다, 뭐 급락을 했을 것이고, 나스닥은 뭐 5에서 10까지는 떨어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떨어졌을 것이며, 금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주 후, 2주 후에 이제 천천히 회복되는 뭐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있었겠죠. 실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레이건 대통령도 81년도에요. 총격을 맞자마자 주식시장 개장한 걸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주식시장을 조기 중단을 했었고 다음 날에도 뭐 2%, 3%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회복됐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24년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귀 옆으로 총알을 피했던 그때 당시에도 이게 안 맞아서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사실 24년 7월이면요. 조정이 굉장히 심하고 지겹고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약 이틀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6에서 8% 정도 나름대로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트럼프가 친 크립토 대통령이다. 근데 막 목숨을 뭐 내놓는 것처럼 뭐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서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비트코인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런 참 이런 뭐랄까요? 짜여진 각본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뭐 자작극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태연했죠, 이번에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직업의 일부입니다. 대통령이면 이런 일 숱하게 겪는다. 뭐 이런 거죠.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면 위대한 대통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멈추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참, 이런 대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정말 뼛속까지 정치인이다. 이게 뭐,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아무튼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를 잘 해 나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와 코인은 많이 엮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지만, 트럼프와 비트코인은 적어도 한 뭐, 단기적으로는 엮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유동성 얘기를 잘 안 드렸던 게, 아니,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야지. 지겹게 이거 얘기를 해도, 뭐, 그놈의 유동성 타령 그만해라 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크립토 인플루언스 중에 한 분인데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결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었다. 예외 없이 항상 폭력적으로 따라갔었다. 천천히도 아니고 점진적으로도 아니고 폭력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은 이미 시스템 안에 있는데 비트코인이 아직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 격차가
결코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게시했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뭐 초록색은 당연히 비트코인일 거고, 노란색이 글로벌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통상 뭐 한 70일에서 90일을 이 노란색이 이제 먼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시간 간격을 좁혀서 딱 맞춰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7만 8천, 뭐 8만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갭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미래로 갈수록 이 노란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요. 지금 이 유동성이 반영이 되려면 따라가려면 한 20만 달러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한 13만 달러, 14만 달러 정도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밑에 있다.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뭐 최근 10년, 최근 15년 강세장 안에서는 정말 예외 없이 수렴이 됐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도 하락장이고 크립토 겨울이고 올해 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트레이더들도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거는 더 오히려 벌어져야겠죠. 그렇지만 강세장 안에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좀 사이클이 연장됐다고 본다면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캐나다의 억만장자죠. 케빈 오리어리도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한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정확하게 글로벌 M2의 최상점과 일치를 하네요. 여기 20만 달러가 보이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5에서 20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대거 유동성이 기관급의 유동성이 뭐 소용돌이가 돼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 한 25종 이상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익코인도 있었고요. 뭐 아발란체, 뭐 폴리곤, 뭐 솔라나 엄청 많았어요. 뭐 FTX 주식과 FTT 토큰도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다 욕하면서 뭐 똥코인이다 하면서 던져버리고 현재는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30%, USDC 한 10% 정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치우쳐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알트는 똥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뭐 이런 건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귀결됩니다. 근데 왜 코인만 안 올라? 항상 뭐 1년 넘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에 안 찰 뿐이지 이미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많이 오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뭐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9거래일 연속 순유입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저번 주인가 딱 한 번 끊겼지 그 외에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일자별로 보면요. 이게 이제 시간의 역순인데요. 밑에 보시면 4월 13일부터, 그러니까 4월 13일만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초록색 오른쪽 네모를 보시면 계속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9거래일 연속이다. 아마 뭐 27일 오늘 업데이트를 해도 아마 플러스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블랙락이 압도적이다. 다른 친구들은 뭐 빵도 있고 빨간색 마이너스도 있고 한데요. 그냥 줄기차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점입 가격인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81만 개를 모았는데 블랙락의 고객들이 거의 6천 개 정도 차이, 거의 또 다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세일러가 또 샀다고 트윗을 한번 올렸었죠. 야, 이거 보면서 참 우리는 뭐 힘들어하고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열을 내면서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게 세일러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뭐 폰지 논란, 뭐 사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군지도 모르죠. 코인베이스는 뭐 거래소 파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많을 거고 블랙락도 따지고 보면 고객들의 돈인 거고 바이낸스도 거래소 돈인 거고 미국 정부는 정부니까 많은 거고 피델리티도 고객 돈이고 중국도 정부고 테더는 뭐 얘네 돈 찍는 애들이고 영국이고 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들은 스트레티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요. 뭐 빚으로 샀든 어쨌든지 간에 아무튼 경쟁이 굉장하구나. 이 시기에도 그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많은 유동성이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을까?
유동성은 분명히 늘어난 건 팩트입니다. 저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물론 지금 국장도 뭐 난리 부르스지만 나스닥이나 S&P 500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사상 최고치는 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원유는 약간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와 원유에서 역대급으로 자금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반도체는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스마트머니는 반도체와 원유 등 주도 섹터에서 발을 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차트를 보면 그럴만해요. 이게 이제 블랙락이 만든 반도체 지수 ETF SOXX라는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이제 코인 방송에까지 소개할 정도로 오른 거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정말 마지막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제 돈이 빠지고 있다. 뭐 스마트한 사람들은 빠져나가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있겠죠. 개미들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제 눈높이가 높아서 안 들어올 뿐이죠. 이거 뭐 브로드컴이다, 뭐 마이크론이다, AMD다. 뭐 최근에 인텔도 막 한 번에 24%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지금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빠지는 돈이 어디로 먼저 흘러갈까? 우리한테 먼저 올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 바로 크립토로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정말 불을 뿜고 있는데요. 자, 요게 2차 낙수 효과를 거쳐서 크립토로 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오긴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저는 대형 IPO를 앞두고 있는 이쪽으로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스페이스X 뭐 올해 6월 말쯤 예정돼 있죠. 엔트로픽도 한 10월경으로 AI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도 한 4분기를 예상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또 흡수를 할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코인으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일단은 유동성, 저는 2분기에는 유동성이 개선되는 그런 유동성이 상승하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SLR 규제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많은 돈이 지금은 반도체죠.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로 낙수 효과가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주 쪽, 뭐 스페이스X 덕분에 뭐 미래에셋 투자를 해놨다고 해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엔트로픽도 지금 오픈 AI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조금 해놨던 SK텔레콤까지 불을 뿜고, 이건 불을 뿜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배당 좀 많이 주고 굉장히 안정적인 해지 종목인데 뭐 이미 뭐 고점을 찍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바이오 쪽도 우리 아무도 관심 없었던 삼천당 제약 얘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지금은 완전 떨어졌지만 뭐 정말 이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대우건설이라고 이란 뭐 전쟁, 이제 원전, 뭐 경력자, 베테랑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 이후를 재건할 것이다. 기대감에, 와, 이 대우건설 뭐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뷰티, 뭐 외국인들이 워낙 오니까 아모레퍼시픽 그거 정말 오랫동안 안 올랐는데 걔도 날아가고 있고 롯데쇼핑, 뭐 현대 백화점이죠. 뭐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제가 대우건설을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 18년쯤 전에 잠깐 몸담았던 회사에서 뭐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한 지금은 뭐 지금 뭐 3만 원도 뚫고 막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런 걸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화살표를 펼쳤던 여기 28년도 하반기 그때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08년도 말이었는데요.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는 뭐 괜찮았어요. 환경도 괜찮고 대우건설도 뭐 종합 뭐 시공 능력 1위를 했다 그러고 뭐 좋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뻥 터지면서 이거 금호가요. 금호라 아시아나 있죠. 거기가 또 대우건설을 먹었어요. 뭐 이게 호황이고 잘 나갈 때는 먹어도 이게 탈이 안 나는데 갑자기 위기가 왔는데 자기보다 큰 그 물고기를 먹으니까 배가 터질랑 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호가 인수합병을 했었고, 야, 이거 못 견디겠는데 해서
서울역, 대우건설을 상징했던 서울역 본사를 거의 1조 원에 모건 스탠리에게 매각을 했어요. 정확히 9,600억인가 그랬는데 파는 건 잘 팔았었죠. 근데 이걸 팔더라도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는 뭐 중흥건설인가 이쪽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나름 뭐 전성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떨어지죠. 제가 이때 뭐 소각 플랜트 현장도 가고 이 소장님이 식스볼 좋아해가지고 식스볼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배우고 막 총각들끼리 숙소에서 냄새나게 살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야, 이거는 횡보도 아니고 참 지금까지 18년간 제가 이걸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살 수 있을까?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횡보도 아니고 계속 분노와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다가 21년도 들어서야 뭐 팬데믹에 뭐 유동성 공급했다고 해서 그나마 반짝 오른 게 뭐 8천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뭐 15,000원, 2만 원, 뭐 그래도 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게 뭐 이거는 뭐 코인도 저리 가나죠. 뭐 몇 배가 올랐나요?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사도 돼요 하는데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때 뭐 올라갈 때 사서 뭐 슉슉 빠져나오고 그거는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를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건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가 유동성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유동성이 많을까요? 20년도가 당연히 많았죠. 21년도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안 올라갔던 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트리거에 이거 중동 다 재건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동 쪽을 많이 공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때 들었던 게 과장 되려면 너 리비아나 중동 어디 가서 한 3년이 있어야 돼. 막 술 담궈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동에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대여로는 벌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분노의 시간, 정말 참을 일자를 새기면서 언젠가인진 모르지만 계속 샀던 분들만이 계속 버티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코인이 대우건설 같을 수도 있겠다. 26년도 2분기는 유동성의 상승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오르면서 지금은 뭐 AI다, 반도체다, 아까 IPO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대우건설 같은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크립토도 뭐 전략 비축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 통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트리거로 인해서 아마 뭐 대우건설이 이렇게 될지 몰랐듯이 지금 비트코인도 뭐 여러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필두로 한 알트코인에게도 큰 상승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소갈이 하면서 오래 참았던 분들만 이렇게 폭등까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 치는 분들은 진작 팔고 뭐 떠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르기 전에 팔았겠죠. 그리고 공감하시겠지만 저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요. 폭등까지 절대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금방 팔고 나가신다. 오히려 급등할 때 더 많은 돈을 넣고 들어오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힘들었던 그간 세월과 노력을 크게 보상받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